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비대위원장을 지낸 초선 의원입니다. 김용태 의원과 함께 여러 가지 최근의 국민의힘 상황 또 정치권 전반에 대한 김용태 의원의 시각 진솔하게 들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 뵙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의회 폭거에 맞선 계엄, 이게 사실 전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했던 메시지랑 결이 비슷한 그런 메시지를 내고 사과 메시지를 내지 않았어요? 장동혁 대표? 저는 이대로라면 네. 저희 지방선거 못 치른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못 치른다? 예, 지금 아직 지방선거가 한 6개월 정도 남아 있다 보니까 체감적으로 길게 느껴질 수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네. 이 상태로 이런 스탠스로 지도부가 유지하면 저희는 지방선거 내년 광역단체장 선거 17개 중에 서울, 부산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아마 지방선거 출마자 저희 당 공천받은 분들이 지도부를 향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 물론 장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사실 장 대표의 당선 가능성을 예측한 언론이 굉장히 적었죠. 그 당시 김문수 후보가 네. 대권 주자 이후에 나왔던 당대표 선거였기 때문에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 계엄을 정당화하는 강성 지지층인 윤 어게인의 지지를 강력히 받으면서 장 대표께서 이제 당 대표가 되면서 네.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을 지지했던 지지층하고의 관계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어제 같은 경우 메시지를 그런 식으로 이제 내셨던 것 같은데 굉장히 아쉽죠. 네. 그러니까 물론 장동혁 대표께서 한 분의 국회의원이라면 본인을 지지하셨던 분들하고 관계나 여러 가지 입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메시지를 내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게 국민의힘 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제1야당의 대표면 지도자입니다. 당과 이 진영 전체, 나아가서 국민 전체까지 고민해야 할 지도자로서 저는 어제 내셨던 메시지는 굉장히 부적절한 메시지였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도 체제에서 정말 지방선거를 이기길 바라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지도부의 이 스탠스, 입장을 완벽하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은 장 대표의 입장이 앞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보는 쪽과 이제는 좀 어려운 것 같다, 기대하기는 기대는 안망이다. 예를 들면 이런 두 가지 갈래길 중에서 어느 쪽입니까? 뭐 당위적으로는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당과 또 국민 전체와 장동혁 대표를 위한 길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 대표께서도 당장 지금 지지층만을 위한 네. 정치를 볼 것이 아니라 길게 본인 또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저희 국민의힘에 네.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 비교적 젊은 또 정치인이시고 네. 또 보수 개혁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과거에 또 많이 평가에 올랐던 분이기 때문에 네. 또 게다가 그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했던 1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 대표께서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잠시 본인을 지지해준 지지층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는데 그 예. 판단의 어떤 임계점이라고 그럴까? 어쨌든 계속 그 어떤 기대치만 가지고 계속 시간을 보낼 수 없잖아요. 네. 언제쯤으로 판단합니까? 일단 1월 중순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월 중순. 왜냐하면 제가 비대위원장 할 때 사실 5대 개혁안이라든지 특히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탄핵 반대 당론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 반대 당론을 철회하는 그런 개혁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냈었습니다. 근데 그런 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 내란 정당 프레임을 깨 부수고자 저희가 내부적인 정치 개혁을 정당 개혁을 노력했던 건데 사실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6개월 정도의 시간을 소비한 겁니다. 올 연말인데요. 이제 내년 1월 중순 정도, 1월 21일 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첫 선고가 있습니다. 그때 나오죠. 한덕수 전 총리가 갖고 있는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혹은 내란 중요 종사 혐의 등입니다. 그러니까 무죄면 상관이 없는데 유죄가 나왔을 경우 사실상 내란을 전제해서 판단하는 죄목이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 국민의힘한테 선택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가 갖고 있는 시간이 많지 않고요. 네. 1월 중순 안에 저희가 정치개혁, 정당개혁을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선거 출마자 분들로부터 지도체제가 굉장히 크게 흔들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장 광역단체장 후보들부터 지도부를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 같고요.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지도부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지도체제가 굉장히 크게 흔들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하는 분들은 지도부에 굉장히 아쉽고 지도부가 빨리 이 상식적인 행보를 하길 기다리고 있는데 네.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회의원 선거가 임기가 나름대로 좀 임기가 많이 남았죠? 남아있기 네. 때문에 현실 정치에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쓴소리를 내거나 목소리를 내는 걸 주저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 출마자들로 하여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지도체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특히 당장 내일 지방선거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 우리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그 해당 지역구의 지방선거 출마자들 지원 유세를 간다고 하면 이 출마자들이 우리 지도부가 오는 걸 반기겠습니까? 저는 안 반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와서 오지 말라고 한다. 마이크 잡는 것이 이 국민 선택을 받는데 더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들 하실 거기 때문에 오지 못하게 할 건데 과거에도 그랬던 사례가 있었고요. 네네. 저는 1월 중순에까지 저희가 지도부가 어떤 입장 변경, 이렇게 선회하는 것이 없으면 네. 굉장히 지도 체제, 리더십에 타격이 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은 그 상황이 되면은 1월 중순까지 장동혁 대표 체제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계속 저는 메시지를 내고 대표나 최고위원들한테도 계속 전달하고 의견을 전달할 텐데요.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선거 출마자들로부터 거기서부터 터져 나올 그렇습니다. 것이다. 당장 이분들은 5개월 뒤 선거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인데 지금 지도부의 입장이 국민의 상식과 괴리되어 있다라는 것은 뭐 그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기 때문에 바뀌어라고 혹은 이렇게 선대위 체제로 빨리 넘어가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거나 아마 그런 사태까지 오지 않을까. 리더십에 붕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도부가 바뀌셔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체제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때쯤까지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면 지금 시점에서 지방선거가 내일 치러진다 라고 한다면 김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 서울, 부산도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부산도 질 거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지금처럼 저희 국민의힘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어려운 선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영남을 제외하고 그럼 나머지는 다 질 거다라고 어려울 보시는 거예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한다고 상황 변경이 가정하면 없다면, 예. 지방선거라는 것이 특성이 원론적인 말씀부터 드리자면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난 뒤에 치른 지방선거는 정권의 영향력이 지대하게 미치는 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유권자 특성상 당연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개를 같이 해 가야지 우리 지역에 대한 발전이 있을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우리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여건에서 치르는 선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 또 한 4월 정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국 주석하고의 어떤 정상회담 같은 것들 그런 것이 이제 한반도에 미칠 영향들 네. 이런 것들이 당장 있을 6월에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외부적 요인들까지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고 판단이 좀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이 지금 당장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랑은 뭐 김 의원님 가깝고 예. 그런데 최근에 박형준 부산시장도 그렇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렇고 개혁신당과의 연대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시간이 많지 않다 이런 말씀들 계속 하시는데 김 의원님은 개혁신당과의 지방선거를 앞둔 연대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당장 내일 뭐 다음 주에 선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선거는 이기고 봐야 되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라도 합하거나 연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고 그렇다면 지금은 지금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상황에서 개혁신당하고의 연대나 물리적인 뭐 그런 합당 방법은 사실
전 시너지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1+1이 2+알파가 돼야 되는데 지금 뭐 2가 되거나 아니면 그 언저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정적이라고 보고요. 개혁신당은 개혁신당 나름대로의 혁신을 이뤄야 될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국민 괴리와 멀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그 합리적인 중도라든지 보수층의 지지층을 개혁신당이 못 담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네. 개혁신당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국민의힘에 바뀌어야 될 점은 뭐 아까 조금 전에 쭉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그 양당이 그런 혁신적인 경쟁 모습을 보여준 뒤에 어떤 그러한 형태가 있어야지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효과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모두 혁신을 통한 자강에 힘쓸 때다.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 봐서 판단할 문제다라는 예. 말씀이시네요.